안녕하세요. 투자 GPT에 잘 오셨습니다. 어, 한가위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요즘 골드러시보다 더 뜨겁다고 하죠. 은값 급등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끝까지 보시면 이 은시장 급등의 의미, 또 투자자로서 어떤 전략을 가질 수 있을지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은하고 금 시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가들의 영상 기록, 또 시장 데이터, 투자 전략 논의 이런 것들을 포럼하고 있습니다. 은 가격이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건지, 또 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결정적인 투자 매력이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귀금속 시장, 특히 은 시장에 대해서 명확한 투자 논리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먼저 최근 은 가격 움직임부터 좀 짚어보죠. 와, 정말 놀라운 상승세예요. 연초 대비해서 60% 이상 급증하면서 온스당 47달러, 48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물론 금도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상승률만 보면 은이 훨씬 더 뜨겁습니다. 이제 심리적 그리고 또 역사적인 저항선이 50달러 돌파가 정말 코앞이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러네, 말로모. 폭발적인 에너지입니다. 그 뉴욕 상품 거래소 코맥스라고 하죠. 주요 금속 선물 거래소인데 이 선물 가격 기준으로도 47달러, 48달러를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과열 신호? 예를 들어서 RSI 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일정 기간 상승폭이랑 하락폭 비교해서 과매수, 과매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하고 2011년에도 딱 50달러 근처에서 아주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가격이 확 꺾였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지금의 상승 동력은 과거와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은 가격이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역시 그 산업 수요 측면인 것 같아요. 금은 대부분 투자나 장신구용으로 이렇게 쌓아두지만 은은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소모돼서 사라지는 금속이다. 이 점이죠. 아, 정확합니다. 네. 이게 사실 은은 투자의 핵심 논리 중 하나인데요. 전체 은은 수요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5G 통신 장비, 각종 전자기기 이런 미래 성장 산업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재거든요. 그래서 사용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연간 한 13억 온스 이상이 이런 산업 활동으로 소모가 되는데 문제는 공급이 이 수요 증가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한 5년, 6년 동안 계속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건 런던 같은 주요 실물 시장 재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걸 보면 명확히 확인이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의 약 70% 정도는요. 구리나 납, 아연 같은 다른 금속 채굴을 할 때 부산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바로 생산량을 확 늘리는 게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매년 채굴량이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 과잉 상태인 거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네, 즉 은은 쓰여서 없어진다. 이런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강력한 가격 상승 압력을 갖고 있는 거죠. 아, 산업 수요라는 든든한 기반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 그리고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어떤 해지 수단, 이런 역할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최근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라던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하고 같이 은도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고요. 맞습니다. 특히 미 연준이 있잖아요.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런 시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약세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이게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귀금속에는 직접적인 호재죠. 동시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외환 보유고 다변화하려고 기록적인 규모로 금을 사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은 보유량도 같이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이집트나 바이킹 시대처럼 은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은의 고유한 희소성이랑
화폐로서의 가치가 시대적인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 소위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잖아요. 나만이 상승장에서 소외될까 봐 불안해서 막 추격 매수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지만 많은 분석 자료들을 보면 이번 상승장은 과거 1980년 헌트 형제의 그 투기적 매집이나 2011년 양적 완화 시절의 단기 급등과는 질적으로 좀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게임 초반이다 라거나 45년 만에 나타난 컵앤핸들 패턴, 이게 큰 상승 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기술적 패턴이죠. 이게 완성돼 간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좀 지속 가능한 강세장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상황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건데요. 과로 1980년 헌트 형제 사건은 특정 세력의 시장을 왜곡하려고 했던 거고 2011년은 금융위기 이후에 풀린 유동성의 힘이 컸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적인 산업 수요 증가하고 공급 부족,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하고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지정학적 긴장 고조, 이런 여러 강력한 요인들이 동시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포트폴리오의 20%를 금과 은 같은 귀금속에 배분하는 60-20-20, 그러니까 주식 60, 채권 20, 귀금속 20 이런 전략을 제시하는 등등 과거와는 다르게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하고 참여도 본격화되고 있어요. 만약에 은 가격이 50달러를 확신하게 돌파한다면 이건 단순한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서는 걸 넘어서 과거 데이터가 없는 새로운 가격대를 찾아가는 가격 발견 국면이라고 하죠. 즉, 과거 거래 기록이 아니라 실제 수급하고 가치 평가에 의해서 새로운 균형 가력을 찾아가는 단계로 진입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은의 투자 매력을 이야기할 때 금과의 비교, 특히 금은비, 골드 실버 레이쇼, GSR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지표가 은 투자의 핵심 근거로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100에 육박하면서 역사적 고점에 있던 금은비가 최근에 80 수준까지 빠르게 내려왔다고요. 이 비율이 왜 중요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금은비는 말 그대로 금 1온스를 사려면 은이 몇 온스나 필요한가 이걸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지표죠. 이 비율이 높다는 건 금 가격에 비해서 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비율이 낮아진다는 건 은의 가치가 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수세기 동안 금은비 평균은 대략 한 40에서 60 사이였어요. 20세기 초반에는 15에서 20 수준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요, 현재 지구상에서 채굴되는 비율을 보면 금 1온스당 은이 약 7온스에서 8온스 정도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자연적인 존재 비율은 1대 8인데 시장에서는 1대 80으로 거래되고 있으니 은이 금에 비해 얼마나 극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이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이 비율이 과거 평균인 족10, 더 나아가 40, 심지어는 채굴 비율에 근접하는 20 또는 그 이하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금 가격이 온스당 4,000달러까지 오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금은비가 지금 수준이 80이라면 은 가격은 50달러예요. 하지만 금은비가 60으로만 낮아져도 은 가격은 약 67달러가 되고요. 만약 40까지 내려간다. 그럼 은 가격은 100달러. 20까지 떨어진다면 무려 200달러가 되는 겁니다. 즉, 금은비가 정상화되는 과정 자체가 은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 잠재력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처럼 금은비가 역사적으로 높을 때는 금을 일부 팔아서 은을 사거나 아니면 신규 투자할 때 금 대신 은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아주 유효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와, 전망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50달러 돌파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은 가격이 100달러, 200달러, 심지어 일부 분석가들은 500달러 이상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대담한 예측들도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금 가격 역시 4,000달러, 5,000달러 넘어서 10만 달러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요. 특히 은 가격이
$50라는 그 역사적인 천장을 뚫고 나면 그 위로는 기술적인 저항선이 거의 없으니까 어디까지 오를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미지의 영역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밝은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죠. 단기적으로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RSI 같은 지표들도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하지만 흥미로운 관점은 이런 조정이 오히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쉽게 흔들리는 소위 약한 손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강한 손들이 물량을 확보하면서 상승 추세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조정이 오더라도 하락 저점은 계속 높아지는 우상향 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은 가격 상승에 투자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은 채굴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요. 이건 은 가격 상승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 가격이 50% 오를 때 채굴 기업 이익은 비용 구조 때문에 100%, 200% 또는 그 이상 증가할 수 있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죠. 다만 그만큼 가격 변동성도 실물론보다 훨씬 크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맥스나 런던금은시장협회 LBMA 같은 이런 파생상품 시장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실제 은괴나 은화 같은 실물 수급에 기반한 진정한 가격 발견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었는지 드러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핵심만 좀 간추려 볼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은 시장의 투자 논점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은 가격은 최근 금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45년 만에 역사적 고점 돌파와 심리적 저항선인 $50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둘째, 이건 단순 투기 열풍이 아니라 태양광, 전기차 같은 미래 산업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와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강력한 구조적 요인이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 달러 약세 기대감 같은 거시 경제적 순풍도 불고 있다. 넷째, 그리고 결정적으로 역사적으로나 채굴 비율로나 극도로 저평가된 금은비, GSR을 고려할 때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큰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투자 논고들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생기죠. 바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 또 기간, 그리고 위험 감소 성향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은이 매우 매력적인 상승 잠재력을 가진 자산인 건 분명해 보이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도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은 바로 금은비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은비가 80 이상으로 높을 때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은의 비중을 좀 늘리고 만약 비율이 60 이하로 내려간다면 다시 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상대적인 가치 변화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투자 방식 또한 실물 은괴나 은화 구매, 아니면 은 가격을 따라가는 ETF 투자, 혹은 아까 말씀드린 은 채굴 기업 주식 투자 등등 다양합니다. 각각의 방식은 유동성이나 보관, 거래 비용, 가격 변동성 측면에서 장단점을 가지니까 충분히 비교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막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수십 년간 주식시장 대표 지수인 다우존스 지수 대비 은 가격 비율, 이걸 다우 실버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은의 장기적인 가치와 현재 위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최근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인 은 시장에 대해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가격 상승세의 배경에 있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 특히 금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은의 그 독보적인 투자 매력과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물론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 거대한 상승 사이클의 초입 단계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만큼 장기적인 전망은 정말 대단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실물과는 좀 동떨어진 그 종이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인위적인 가격 억눌림에서 벗어나서
실제 산업 수요와 공급, 그리고 진정한 화폐적 가치에 기반한 은의 진짜 가격 찾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특히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국제통화 시스템 재편 과정에서 금과 함께 은이 다시 중요한 실물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면 과연 은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